2월 문호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2월 제가 문호 소식. 이민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새 소식이 있어서요. 좀 전해드리고요. 네. 첫 번째로 2월 영주권 문호를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드리면은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일단 취업 이민하고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캐러고리입니다. 네. 일단은 접수 가능일은 접수 가능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선 일자가 그날 또는 그날 이전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I130이라고 해서 가족 초청장이 접수된 날이 네. 보통 우선 일자입니다. 네. 만약의 경우 이제 오늘 접수했으면은 2024년 1월 16일이겠죠. 네. 그러면은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23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케이스, 그러니까 우선 일자 130이 접수되신 케이스에 한해서는 I485 네.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뭐 그 2023년 9월 1일이라는 날짜는 사실 지난달하고 사실 같아서요. 이게 네. 다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는 날짜는 사실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승인 가능일, 그러니까 I130 접수일 우선 일자가 2020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네. 접수하신 분, 그에 한해서는 심사가 끝나면은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가 있고요. 네. 이걸 우리가 흔히 승인 가능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3개월하고 일주일 정도가 전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좋은 소식이죠.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취업 이민을 좀 알아보면은요. 네. 사실 접수 가능일은 취업 2순위와 3순위 전문직 공이 전부 다 동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는 펌을 접수하신 날짜가 2023년 2월 15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 우선 일자죠. 네. 그 경우는 I485를 접수하실 수가 있고요. 3순위 숙련직의 경우는 펌을 접수하신 날짜가 2023년 2월 1일 또는 그 2월 1일입니다. 그 전 인신 경우는 I485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지난달하고 똑같이 동결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승인 가능일의 경우는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는요. 2022년 11월 15일로 2주가 전진을 했고요. 네. 2순위요. 그다음에 3순위 같은 숙련직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 1일로 한 1개월 전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약간씩 이제 전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나쁜 소식은 아니고요. 네. 승인 가능일은 각각 2순위와 3순위가 2주 그리고 1개월 전진을 했지만 네. 여전히 I485를 넣을 수 있는 그 접수 가능일은 지난달과 똑같이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결 상태고요. 네. 그리고 3순위 비숙련의 경우는 지난달과 변동이 없이 그냥 둘 다 동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종교 이민의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달과 똑같습니다. 아, 같군요. 예, 네.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모두 다 지난달과 똑같이 동결 상태입니다. 네. 요번에 2월 문호 소식이 오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네. 이게 이제 12월 말에 발표된 건데요. 네. 12월 말 거의 다 돼서 발표했는데 그 이민 수속을 할 경우에 네. 특정하게 돈을 그러니까 접수비를 조금 더 내면 네. 조금은 아니죠. 사실 이게 굉장히 피가 높은데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 그러고 한국 분들은 주로 이제 급행 처리라고 그러죠. 네. 거기 이제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인상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 인상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는 네. 2024년 2월 26일 또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혹시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예. 네. 금액을 저도 이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은요. 네. 잘 알려진 대로 H1B하고 그 다음에 취업 이민을 할 경우에 I140. 네. 그 청원서에 한해서 이제 2,500불을 더 내시면 아, 그렇군요. 2,500불을 더 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2,500분이라는 금액, 그러니까 네. H1B죠. H1B의 급행 처리비, 그다음에 I140이라고 해서 취업 이민 급행 처리비가 2,500불에서 2,805불로 아, 그렇군요.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2월 26일자로.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등록한 그다음에 이제 있습니다. 저희 이제 네. 종교 이민 목사님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종교 이민도 종교 기자도 네. R 스테더스로 이제 신분 변경하시는 경우도 프리미엄 서비스가 됐습니다. 이제 그 네. 경우는 교회라서 그래서 사정을 받아서 그랬는지 네. 2,500불은 아니었고요. 네. 비용이 1,500불이었습니다. 네. 알론의 경우. 그래도 근데 이제 좀 그 비용이
85불이 올라가서 네. 1,685불이 됩니다. 네, 그래도 많이 그렇죠. 레귤러에 비하면 교회라서 좀 네. 봐준 것 같기는 좀 한 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혹시 제가 이 시간에서도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캐러고리들이 더 있는데 네. 한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는 이제 I-539를 통해서 네. 우리가 하는 학생 신분 변경, 네. 학생으로 이제 신분 변경을 하신다든지 다른 비민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에 네. 1,750불을 더 내시면 네. 급행 처리가 됐었어요. 네. 1,750불을요. 근데 이제 1,750불이 아니고 그 비용이 1,965불. 1965불. 네, 그렇게 이제 상승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I-769가 하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I-769는 뭐냐면 이제 영주권 신청 이전 해놓고 나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는 임시 노동 허가증인데 네. 그거가 급행이 나올 정도로 이 처리가 굉장히 잘 안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처리비가 1,500불이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1,685불로 1685불. 네. 그렇게 이제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말? 다른 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냥 지난 12월 말에 네. 2월 26일 또는 그 이후부터 그날까지 포함된 날짜입니다. 네. 그 이후부터 그 급행 처리비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상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말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아, 예, 인플레이션이 진짜 심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 우리 정말 성도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참 많이 힘드실 텐데 요즘 그래도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 예. 새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또 함께 열심히 또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변호사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서 이 차이점은 바로 배우자 신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맞습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에 따라서 시민권자 초청과 영주권자 초청의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거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부분 다 그냥 영주권자가 아니고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시는 경우만 상정을 해서 소개시켜드려서 네. 많은 분들이 그럼 영주권자랑 결혼하는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네. 제가 어떤 차이가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네. 한 가지씩 정말 좀 짚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신청 시에 또 주의하실 것들, 네. 그러니까 초청하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조심하실 거, 준비하실 거, 그 다음에 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배우자가 네. 조심하실 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초청의 차이점을 일단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I-485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I-485 그러죠. 네. 그게 이제 영주권 신청서인데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잘 알려진 대로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이건 항상 오픈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하게 오픈 케이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이민은요. 원칙입니다. 원칙은 누군가 나를 초청해줘야 돼요. 회사가 초청하든 가족이 초청하든. 네. 그래서 회사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I-140이라는 폼을 통해서 초청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가족이 초청하는 경우 내 배우자가 가족이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I-130이라는 초청장을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은 초청장을 접수하는 날짜가 이제 가족 이민의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우선 일자가 되는데 그걸 접수하고 나서 우선 일자가 돌아오면은 조금씩 날짜가 다가와서 그 날짜 또는 그 날 이후 돌아온 날 그 이후에 네.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칙 큰 원칙인데 시민권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이 우선 일자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초청장이라고 I-130을 넣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가 있어요. 이제 네. 영어로는 concurrent filing이라고 하죠. 동시 접수. concurrent file. 네, 접수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다리는 거 없이 그냥 보통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장하고 나의 영주권 신청서를 그냥 동시에 같이 넣어버리면 프로세싱이 딱 돼서 영주권이 나옵니다. 네. I-485를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시민권자가 초청했을 그렇죠. 경우죠. 그런데 네.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I-130 그러니까 가족 초청의 경우는 네.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일자가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 네. 사실상 그냥 I-130하고 영주권 신청서가 동시 접수가 사실 가능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그거는 뭐 보통 아주 일상적인 건 아니고요. 네. 2019년 중반부터 여름부터 지금 한
2년, 3년 이상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오픈된 상태가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우선일자 I-130을 접수한 날짜죠. 아까 제가 영주권 문호 소개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I-130을 접수한 우선일자가 있고 그 날짜가 돌아와야지만 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세요. 네. 근데 지금 대충 따져보면은 오늘 만약에 접수한다고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 가능일이 2023년 9월 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접수했다고 치면은요. I-130을 그러면 네. 1월 15일이라고 계산하면은 네. 대충 1월 15일, 2월 15일, 11월 15일, 10월 15일, 9월 1일까지 하면 4개월 조금 넘는 기간. 아. 그것도 이제 달마다 조금씩 그 타임에 맞춰서 전진한다고 예상했을 때 한 4개월 정도, 4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대기 기간이 필요하겠죠. 네. I-485를 누를 수 있을 때까지요. 그것도 이제 매달 조금씩 전진한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네. 이렇게 485를 넣을 수 있는 접수하실 수 있는 그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그냥 바로 130 초청장을 넣고 나서 네. 바로 접수할 수가 있고요. 한 4개월 정도 대기 기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현재로서는요. 되겠네요. 그것도 네. 달마다 조금씩 제대로 순서에 맞게 전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렇군요. 근데 지난 한 3년 정도 작년 초부터 그 이전에는요, 이게 두 개가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죠. 네,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점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이제 네. 두 번째 차이점은 승인까지 소요 기간이 좀 더 차이가 납니다. 네. 보통 시민권자 배우자가 더 빨리 승인을 받는 경우가 네. 많이 있죠. 왜냐하면요, 승인 가능일이라는 게 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민관이 그냥 뭐 가정에서 이거는 네. 내가 다 심사를 해보니까 뭐 받자마자 받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면 자기 마음입니다. 그냥 승인해 줄 수 있는. 아, 그냥 그 자리에. 저희도 뭐 한 달, 예. 결혼한 경우인데 넣고 나서 한 달, 2주 만에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빨리 받았네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네. 경우는요. 왜냐하면 승인 가능일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네.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승인 가능일이 있습니다. 아, 승인을 영주권을 내가 심사가 다 끝났어도 네. I-130을 접수한 그 날짜가 2020년 2월 1일 2020년입니다. 1월 2일 이전이 아닌 경우는 네. 이민관이 승인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2년 2월 1일이 2021년 2월 1일이 발표가 되고 22년, 23년 이렇게 쭉 날짜가 나한테 돌아와서 내 날짜 그러니까 오늘 접수했다고 치면 네. 2024년 1월 15일이 되는 날짜에 네. 이민관이 갖고 있다가 승인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승인 기간도 소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네. 그럼 이런 대기 기간에는 그 대기 기간 동안 신분이나 어떤 그런 스테이러스에 문제가 없게끔 조심히 해야 되는. 근데 이제 I-485를 집어넣게 되면은 접수 후에는 그냥 I-485 펜딩이 되거든요. 네. 영주권 심사 계류 중. 그러니까 뭐 불법은 아니지만 뭐 가능하면은 옛날에는 하도 불안하니까 비민 신분 있었으면 다 유지하자 그렇게 갔는데 뭐 그 기간 동안 뭐 일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 건가요? 일을 보통은 우리가 I-485를 넣을 때 우리가 임시 노동허가증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I-765 그걸 집어넣으니까요. 그게 나오면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들이 또 있는지. 네, 예. 그럼 이제 세 번째를 이제 네. 또 보면은요. 영주권 신청 시에 이제 신분 유지 의무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시민권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독수리가 만병통치약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제가 불법 체류 신분이라고 그러니까 서류 미비 신분이라 언다큐멘티드라고 하셔도요. 네. 내가 합법적으로 입국만 했으면은 시민권자랑 결혼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서류 미비로 쫙 계셨던 모든 기간이 다 용서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요. 영주권자 배우자가 네. 영주권자 배우자가 초청을 하시는 경우는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내가 미국에 들어와서 이민 신분이 쫙 비민 신분이 쫙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만약 학생이다 그러면은 그동안 뭐 학교 다닌 I-20이라든지 학교에서 받은 I-20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졸업했으면 졸업장, 수료했으면 수료증, 그다음에 뭐 등록금을 냈던 기록, 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인터뷰를 대비한다고 치면은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수업 들은 증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숙제도 내라 그러고 옛날에 막 그랬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내가 학생 신분을 유지했다는 걸 딱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의무는요. 네.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영주권 받는 날까지 뭐 학교 계속 다니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거절됐을 경우에 바로 불법 체류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지만 원칙은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I-485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변호사로서는 요새는 그래도 계속 유지하라고 권고는 드리고요. 네. 만약에 H-1B로 계시다가 결혼을 하셨으면 H-1B 회사에서 H-1B 취업 비자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월급이겠죠. 네. 급여 기록, 페이스톱 페이스톱을 잘 달마다 쫙 다 있어야 보관을 되고요. 그다음에 W2 뭐 네. 세금 보고서 이런 걸로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I-485를 접수하는 날까지 그 영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받은 경우는 I-485 접수하는 날까지 신분이 잘 유지해야 됐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신청하실 수 없고요. 만약에 불법 노동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내가 합법적인 입국만 증명을 하시면 신분 유지를 안 했더라도 그냥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합법적인 입국을 넘어서 네. 내가 그 들어온 신분 미국에 체류했던 신분이 학생이면 학생으로 쫙 영주권을 넣으실 때까지 유지가 된 거, 네. 취업비자면 취업비자로 신분이 유지가 된 거, 뭐 또 이투도 있을 수 있겠죠. 이투 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쫙 했다는 모든 증거들. 그래서 신분 유지가 됐다는 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 차이점을 제가 오늘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이제 불법 노동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법률적인 효과로는 내가 불법 체류한 거하고 undocumented, 네. out of status로 쫙 체류한 거 undocumented 하고 그다음에 unauthorized employment, 허가받지 않은 노동 네. 두 개가 법률적인 효과가 사실 불법 체류와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법적인 네. 효과는요. 네. 그런데 시민권자랑 결혼한 경우는요. 이그젬션이라고 해서 이그젬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외적으로 봐주는 거죠. 네. 예외. 그래서 시민권자는 불법 노동을 하셨을 때 영주권 질문서에 불법 노동을 허가 없이 노동을 미국에 사신 적이 있나요? 예스를 쳐도 거절 못 시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게 사실 발각이 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그젬션을 받을 수 있는 캐러고리가 아니세요. 시민권자, 네. 저 영주권자 배우자는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심을 잘 하시고 네. 신청하실 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주권 받을 때까지의 네. 소요 기간일 텐데 사실 훨씬 더 많이 걸리죠. 영주권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선일자라는 게 일단 있고 그 우선일자에서 승인 가능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접수 가능일도 있고 네. 485를 넣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한 4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심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 우선일자가 지금 보면 3년 이상이잖아요. 네. 돌아올 때까지 승인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네. 보통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더 알 수가 없습니다. 매번 틀리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기록은 한 달 2주 만에 받은 경우도 있고요. 가장 빠른 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2년 이상 3년 그렇게 많이 봤었습니다. 네. 접수를 해놓고 나서도. 그렇다면 배우자를 초청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전공 사항도 좀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네네. 배우자를 초청하는 이 초청을 하는 배우자. 초청인이죠, 그렇죠? 네, 패티셔너. 초청인. 예,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분인데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거는 정리해드리면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네. 요번은 이제 준비하거나 또는 이제 점검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네.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시민권자 배우자가 네.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준비하셔야 될 거, 점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단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둘 다 상관없이요. 일단 나의 재정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가족 이민의 경우는 누군가를 내가 가족을 초청해서 미국에 데리고 올 때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초청했던 나의 친척이라고 그러면 배우자부터 부모님, 미성년자 다 포함되겠죠. 그분들이 내가 몸이 너무 아픈다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 이제 주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재정 보증을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취업 이민은 가족 이민에서는요. 물론 취업 이민은 회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I-864라고 그래서 재정 보증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 초청하시는 분들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극빈성 가족 숫자에 따라서 좀 틀리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극빈자가 극빈자 라인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보면은요. 그 미니멈
소득의 125% 이상이 된다는 거를 자기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받는 월급이라든지 세금 보고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보통은 세금 보고서겠죠. 네. 1040이라고 그래서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리턴인데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이상의 소득은 받고 있다는 거를 이민국에다가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나의 재정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현재 직장 생활하다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올해는 세금 보고를 뭐 한 5,000불밖에 못했어. 4,000불밖에 학생이니까.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재정 상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점검을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공이 조인트 스폰서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 누군가 대신해서 내가 그걸 보증해주겠다는 사람. 네. 조금 전에 말한 이민국의 미니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네. 찾아서 그 조인트 스폰서 연대 보증을 세울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죠.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 뭐 지금까지 뭐 여기 뭐 바이든 정부 때도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족 초청에서 이 I-864라고 해서 재정 보증 파트가 거의 40반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시민권자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시민권자의 경우는 내가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은 뭐 네. 출생증명서를 띄워보면 네. 되겠죠. 뭐 옛날 거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뭐 카운티에 가시면은요 다 뛸 수 발급받을 있습니다. 수 세금 있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카운티 등기소 네. 레지스트라 오피스 가시면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기화를 하신 경우에는 시민권 증서가 네.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누군가 청원서를 할 때는 그 시민권 증서 번호를 적어놓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 모르면 되게 골치가 아프거든요. 자꾸 뭐 그래요? 여권만으로는 안 되냐 그런데 좀 허술하게 하는 경우는 여권만으로 넘어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귀한 경우는 반드시 그래도 증서를 가지고 가야지 문제가 네. 없습니다. 깐깐한 사람은 그럼 당신 다시 신청해서 그 번호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여권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칙은 적어놓을 수 있는 번호를 적어놓을 수 없으면 그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권 증서를 귀하신 경우는 잘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는 뭐 가끔가다 이거 만료가 다 됐네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사실 거의 없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영주권이 제대로 날짜가 남아 있는지 잘 보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초청하시는 분이 이제 준비하실 거는 끝났고요. 네, 영주권자를 신청을 하겠다 이런 신분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자신의 신분에 관련된 이런 증빙 자료 같은 거를 잘 보관을 챙겨놔야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급히 좀 도움이 되게 되려면 이제 영주권을 그러면 스폰서를 받으시는 분, 신청하시는 분이 이제 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제 초청을 받으시는 분은 네. 신분 유지한 서류 잘 챙기셔야 돼요. 네. I-2N이 학교 다닌 기록, 뭐 졸업장 해놓으시고 네. 또는 이제 H-1B로 계셨던 분은 급여 기록 잘 챙기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제 초청을 받으시는 분 두 분 모두 다 네. 나의 합법 기록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합법적인 입국 기록. 이거는 합법적인 여권에서 입국으로.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보통은 입국 시에 쓰셨던 여권에 찍혀있던 스탬프 그리고 I-94 카드 등을 통해서 이제 또 많이 증명을 하는데 네. 요새는 전산에 웬만한 건 다 올라갔습니다. 90년까지, 2000년 초까지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쓰셨던 여권은 그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전산 조회하려고 그러면은 과거 여권 번호 생년일 읽고 정보가 들어가야지만 전산 확인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그걸 다 잊어버렸다 그러더라도 이민국에다가 엑스트라로 수수료를 내시면은 일단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건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두 번째는 합법 기록을 챙기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내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네. 그럼 이건 전문가랑 꼭 상담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영주권을 내가 못 받게 되는 그런 도덕적인 큰 환결에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제 아닌지를 체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경범의 경우에도 모럴 터피티드 크라임으로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캐러고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신 경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대로 네. 601 면책을 통해서 나의 그 불법성에 대한 그 범죄성에 대한 면책을 받으셔야지만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디가 가끔 가다가 지금 실수로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 조금씩 몇 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들
괜찮은 줄 아시는데 네. 아닙니다. 여전히 시민권 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영주권 할 때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웨이버라고 그래서 아까 601A 웨이버 601A가 아니고 601 웨이버를 면책을 통해서 네. 내가 그것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잘 전문가랑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 말씀드린 거 다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전문가랑 상담을 안 하시고 혼자 간단하게 생각하고 하시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간단한 것 가지고도 사실 거절이 돼서 저랑 상담하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그렇군요. 가능하시면은 법이 자꾸 많아지고 양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한 번에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601하고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은 특별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최근 경향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 예. 원래는 사실은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사기가 사실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네. 그렇고. 그래서 네. 이민국이 특별하게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케이스에서는 거의 맨데토리. 네. 거의 뭐 대부분 다 영주권을 인터뷰는 반드시 하는 걸로 우리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한 2년 이상 정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그 코비드 팬데믹 이후부터 나타나는 경향이 뭐냐면은 인터뷰를 하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서류가 충분하면 그냥 인터뷰 없이 그 결혼으로 취업 영주권 가족 초청을 하는 경우 네. 그냥 막 승인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 부분 그러니까 뭐 작년에 들은 얘기지만 이민군한테 얘기가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10% 정도만 랜덤리 뽑아서 자기네들이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0%는 안 하고 받는 거죠. 네. 상당 부분이 이제 그렇게 인터뷰 없이 승인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저희도 사실 인터뷰 나온 거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2020 네. 그 코비드 한 중반부터. 네.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가능하면 물론 이제 뭐 결혼 막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두 분이 결혼을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공동 서류도 적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동 서류 뭐 뱅크 스테이먼트를 네. 같이 공동 조인트로 계좌를 쓰는 만드는, 거라든지 네. 뭐 건강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 그리고 뭐 리스 계약서 뭐 생각하실 수 있는 건 다 해서 그 공동 서류를 많이 내면은 인터뷰가 생략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든 그 공동 서류를 많이 준비하십시오.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는 게 제가 이제 요즘 최근 경향과 관련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이민법 전문 청간우 변호사님과 함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사무실이 이제 LA하고 부에나파크 두 군데 있고요. LA 사무실은 213-232-1655, 213-232-1655고요. 그다음에 부에나파크 사무실은 714-522-5220 714-522-5220으로 연락 주시면은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